안녕하세요. 마국길량입니다. 요즘 김부선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핵심이 강남 직결이 안 돼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부선은 다음 정권의 정치적 떠넘기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동영상을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추가 엄청나게 많이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 탄생의 역사를 알면 좀 이런 논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이 소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아니다. 우리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인 줄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똑같아요. 강남은 태어날 때부터 강남이 아닙니다. 이성계가 한양 청도한 게 1394년인데 이후 600년간 서울의 중심은 강북이었어요. 4대 문화. 강남이 서울의 중심이 된 건 2000년 이후의 사건. 그러니까 겨우 20년. 아무리 빨라봐야 25년밖에 안 된 사건이에요. 아무튼 강남 탄생의 역사를 알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부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은 1963년 이전에는 경기도 광주군 시흥군 소속이었습니다. 1963년에 서울로 편입됐어요. 1968년 당시 강남 일대 전화기 한 대도 없었고 1966년 제3 한강교, 한남대교죠. 그때 공사를 현대건설이 했는데 한강 북쪽과 남쪽에 사무실을 설치했고 이 사무소에 남쪽 사무소에 갖다 놓은 발전기가 강남 최초의 전기시설입니다. 완전 촌구석 깡촌이었다고요. 당시 강남 사람들은 강북 사람을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당시 강남 사람들은 강북 사람을 서울 사람이라고 부르며 상전 모시듯 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올 정도더라고요. 1963년 이전 한강 남쪽의 서울이 영등포뿐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옛날에 영동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저 강남 개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등포의 동쪽 또는 영등포 성동구의 중간에 난 놈이. 1967년 강남 개발 계획의 정식 명칭도 영동지구 신시가지 계획이었습니다. 강남 개발 계획이 처음 세워진 게 1967년이에요. 그 전에 62년에 화신백화점으로 유명한 그 박흥식이 계획 세웠던 적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무산됐었고 정부가 정식 개발 계획을 세운 건 1967년이 처음입니다. 자, 이게 지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원래 서울이란 여기에 불과했다고요. 1914년에 영등포 들어갔죠? 그렇죠? 1975년 이렇게 됐고 오늘로 완전히 확정된 건 이게 됐고 서울 면적은 1950년대 268제곱킬로미터였는데 1963년에 596.5제곱킬로미터 지금 605.2제곱킬로미터니까 1963년에 거의 확정된 거죠. 자, 조금씩 넓어졌어요.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강남 개발은 남북 분단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일단 강남 개발을 시작한 이유 첫 번째가 서울 인구 폭증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때 100만이었는데 급격하게 늘어나죠. 특히 60년대 들어서면서 350만, 543, 690만, 1980년 836만. 지금 서울 인구가 970만인가 60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 거의 확정된 거죠. 아무튼 서울 인구 폭증이 가장 컸지만 어떤 거든 개발 계획을 세워놨다고 바로바로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잖아요. 개발 계획만 세워놓고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강남 개발은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신속하게 추진됐어요. 이유가 안보 위기 때문이에요. 1968년에 1.12 사태 일어납니다.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도 일어나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EC112 격추 사건, 안보 위기가 그치입니다. 그럼 1971년에 주한미 7사단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립니다. 이 7사단이 휴전선을 맡고 있던 부대인데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린다고요. 1972년 닉슨이 중국 방문에 수교 협상을 벌이죠. 이때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빨갱이 중국과 미국이 친하게 지내니까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1975년에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 돼버리잖아요. 왜 안보 위기가 강남 개발을 가속화시켰냐면 한국전쟁 당시 서울 인구의 90%가 한강 이북에 거주했어요. 한강 인도가 끊기니까 거의 대부분 피난을 못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생각에 지금 이 상태에서 1960년대 말 그 상태에서 전쟁 벌어지면 또 강북 인구가 제대로 피난을 못 가서 난리가 날 것 같군요. 이래서는 전쟁할 수 없다. 그래서 강북 인구를 강남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안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중심축이 수천 년간 서부 축에서 경부 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 철저하게 수출 위주였고 이건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이 핵심이었잖아요. 이 경부축의 서울 관문이 강남이었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부축 서울 관문이 강남이었다는 거. 자,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울 때부터 1949년 아니면 아무리 봐도 1910년 청나라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한반도 경제의 핵심 축은 서부축이에요. 서울에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요 노선이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호남 지방에서 콩물이 쌀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간 한반도의 핵심 축은 이 서부축이었다고요. 요거. 근데 1949년 이후 2000년, 특히 1960년대 이후는 경부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 수출 위주의 경제 개발을 하니까 여기 일본 있지. 그 다음 태평양 건너면 미국 있지. 이게 핵심이 된 거죠.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보면 중국이 G2로 크게 되면서 다시 중국과의 교육 관계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부축 중심론을 얘기하는 게 이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육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 지금 뭐 휴전선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차지합니다. 만약 남북 분단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강남 개발을 했겠어요? 제가 봤을 땐 여기를 개발했죠. 일산 쪽. 여기가 엄청나게 개발됐을 거예요. 물론 남북 분단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공산화됐다면 아무래도 교육 관계는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이 축은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미국, 일본과의 교역이 굉장히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축도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대등하게 발전했지 이쪽이 일방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쪽이 분당이 있고 이쪽이 일산이 있잖아요. 둘의 집값 차이가 엄청나죠. 남북 분단 상황이 아니었다면 둘의 집값은 일산과 분당의 집값은 대등했거나 오히려 일산 쪽이 조금 더 높았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등포, 영동. 자, 경부선이 영등포를 지나죠? 이상하잖아요. 최단거리가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왔을 때 최단거리는 강남을 지나야 되는데 영등포를 지나잖아요.
이게 일제가 러일 전쟁에 대비 병참 보급을 위해 경부서를 건설합니다. 근데 강남 쪽은 지대가 낮고 습지가 많아 공사가 힘들고 공사 기간이 길어져 영등포로 우회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963년 이전에 한강 이남에 서울이 영등포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강남 개발은 이제 1960년대 말부터 서서히 시작되는데, 자, 제3한강교 경부고속도로 개통, 그 다음에 영동 1, 2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68년, 71년. 그 다음에 1971년 논현동 공무원 아파트, 청담동 시형 단독주택단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강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참 특정 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등 1978년까지 면제를 해줍니다. 엄청나게 강남 개발을 밀어준 거죠. 근데 1970년에 서울 인구 76%가 한강 이북에 거주했고 나머지 24% 대부분 영등포 일대 거주해요. 강남을 여전히 촌구석으로 인식하고 이사를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세우는데 한마디로 핵심은 강북 개발을 봉쇄해버립니다. 강북 개발을 막아버렸다고요. 강남 개발을 위해서. 1972년 서울시장이, 그때 서울시장이 양택식 씨였나? 양택식 서울시장이 자치 낭비 풍조를 막고 도심 인구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종로구와 중구, 서대문구 등에 있는 바, 캬바레, 나이트클럽 50평 이상의 술집, 다방, 호텔, 여관, 터키탕 등 각종 유흥시설의 신규 허가는 물론 이전도 풀어 종로구와 중구 전역, 용산구와 마포구의 시가지 전역, 성북구와 성동구 일부 지역을 포함한 840만 평을 특정 시설 제한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종로 무교동인가 이쪽에 있던 술집들이 강남으로 이사가서 룸살롱이라는 낯선 이름의 술집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여자,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등 호스티스 문항이 탄생하고 요거 다 영화로 만들어졌죠. 한강 이북 택지 개발 금지 조치 1975년. 강북에는 아파트 신축 및 민간 택지 개발 금지, 백화점 시작, 대학 등 입지 제한, 대입학원, 주유소 등 생활 편익 시설 설치를 불허 또는 인허가를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강남으로 옮겨버립니다. 1976년. 그 다음에 행정기관, 공공기관 112개 강남 이전 계획을 세웁니다. 서울시청도 옮기려고 했어요. 법원, 검찰청, 산림청, 도달청, 거기다가 한국은행, 산업은행, 외환은행 8개 금융기관의 본점. 근데 이건 좀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박정희도 사망하고 해서 흐지부지 됐지만 1989년에 법원, 검찰청 등을 옮겨서 서초동 법조타운을 형성합니다. 지금이야 로스쿨로 워낙 법조 인력이 많이 배출돼서 변호사 주의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때만 해도 변호사는 고소득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초동 법조타운이 있으니까 강남에 몰려 살게 되니까 강남은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거죠. 그 다음에 강남하면 아파트 아닙니까? 강남하면 아파트. 1976년에 강남에 아파트 지구를 지정합니다. 아파트 지구에는 오직 아파트만 지을 수 있어요. 강남 개발 이전에도 마포, 종암동, 이촌지구, 여의도 등의 아파트가 있긴 했어요.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는 강남 개발이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1976년 8월 아파트 지구고시 11개 지구 중 6개가 강남. 그렇죠? 규모도 다 엄청나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엄청나죠. 자, 화곡지구도 들어가 있네요. 여담입니다만 강서구에서 지금 화곡동이 특히 이제 빌라 중심으로 집값이 가장 싼 축에 들어가지만 이때만 해도 강서구에서 선두 지역은 화곡지구였습니다. 화곡동이었습니다. 왜 아파트를 짓냐? 아파트 집중으로 지었냐?
단독주택을 지어서는 서울시내 전역에 집을 깔아도 1000만 인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는 고밀도 주거지잖아요. 그 다음 또 에너지 공급 효율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모여 살면 에너지 공급 그 선로가 짧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고요. 동선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데 아파트는 편리하고 현대적이죠. 그래서 강남은 첨단을 달린다는 이미지가 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강남하면 또 강남 8학군 아닙니까? 야, 이거 아직도 강남 8학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 40대까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50대도 알긴 아는데 까먹고 있더라고요. 강북 명문고를 강제로 강남으로 옮겨버립니다. 왜? 강남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니까 강북 명문고를 강제로 강남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15개국. 이 강북 명문고가 옮겨가서 강남 8학군이 탄생하게 되고, 원래는 강북대학도 옮기려고 했었으나, 이제 이건 실패를 했고, 대학은 등치가 커서 워낙 반발이 더 심해서, 강남이 발전한 게 민도가 높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민도란 말이 1960년대, 70년대 군사독재 시절이나 쓰던 말인데, 아직도 민도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197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게 강남이었어요. 이때 강남. 1978년만 해도 강남이 이랬단 말이에요. 1977년 강남 고속터미널 건설 부지에서 차력시범. 반포 아니에요. 구글에서 1970년대 강남 1960년대 강남 쳐보면 사진 많이 떠요. 그때 사진 한번 보세요. 완전 총구석이고 깡촌입니다. 한데 이것만으로 오늘날의 강남이 된 건 아니고 강남을 더 강력하게 만든 요소가 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강남에 있는 잠실에서 개최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인프라가 엄청나게 정비됐죠. 강남 몰빵. 거기다가 예술의 전당도 만들어, 국립중앙도서관도 만들어, 한국중앙, 코엑스, 문화와 경제시설 막 들어갔죠. 그 다음 제 개인적 생각에 강남이 진짜 다른 지역과 넘사벽으로 벌어진 건 2000년대 초반 IT 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근데 이 IT 붐의 핵심이 강남의 테란노였거든요. 이때부터 강남과 다른 지역은 넘사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강남 개발할 때의 계획은 강남 이상은 원래 부도심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 3대 도심 가운데에서도 가장 막강한 위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건 강남 개발 계획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남 개발은 그런 뭐라고 할까 단순한 택지지구 강북 인구를 한강 이북에 있는 인구를 한강 이남으로 분산시키려는 택지 지구였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6, 70년대 경제 개발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강남의 기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강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남이 아니라 한강 이남이에요. 그렇죠?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강 이북 인구가 이남 인구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1999년 강북 인구는 거의 정체됐지만 강남은 510만 명이 이르는 거의 동수가 됩니다. 이 강남 개발은 영동 1, 2지구 개발이 시초인데 원래 900만 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잠실지구 400만 평, 개포지구 258만 평, 수도지구 41만 평. 이거 면적이 얼마야 이렇게 하면? 한 1600만 평, 1700만 평 되잖아요. 요즘 신도시가 보통 300만 평 하잖아요.
신도시 5 내지 6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개발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고요. 그래서 강남은 1975년에 영등포에서 강남구가 분리되고 1988년 1월에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이때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됩니다. 이러면서 이른바 강남 3구가 완성된 거죠. 강남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강남 땅값이 폭등했어요.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복부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땅 투기 일삼는 여성들을 일으키는 주부들 이 복부인인데 강남 개발 이렇게 하니까 66년 주 평당 200, 400원이던 말죽거리 양지역 사거리죠. 왜 말죽거리인 줄 아시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사대문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말에다가 죽 먹이던 곳이라고 해서 말죽거리죠.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1970년 강남구 학동가면 2000. 그러니까 1963년에 비해서 1963년 당시 땅값 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1970년 학동 2000. 압구정 2500, 신사동 5000. 같은 기간 중구 신단동, 용산 후암동은 10배, 7.5배 상승이 붙였다. 그렇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1963년에서 79년, 16년간 학동의 땅값은 1333배, 압구정동은 875배, 신사동은 1000배. 같은 기간 강북의 신당동, 후암동 25배 상승. 엄청났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강남의 아파트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기는 높았지만 일방적으로 높지는 않았어요. 자, 이 표 한번 잘 보세요. 강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았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강남 관련 논쟁 벌이다 보면 어떤 사람은 1970년대부터 이미 강남 아파트 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세 배 높았다 이렇게 써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자, 보세요. 1990년 압구정 현대 5차 3억 3천이죠. 풀광 라이프 비성 2억 천.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잠실 5단지 2억 천. 흑성 명수형대 차이도 안 나잖아요. 1998년에도 잠실 5단지 2억 천. 불광 라이프 비성 좀 차이 났죠. 이렇잖아요. 근데 이 표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 이후로 확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2005년, 2000년 초반 IT 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확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전에 30년간 강남에 일방적으로 몰빵해 준 것의 효과가 2000년 초반 버블7 시기에 비로소 발휘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개발 관련 에피소드. 강남 개발은 동시에 박정희 정권의 정치자금 조성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윤진우가 박종규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김현옥 서울시장 등의 지시를 받아 개발 예정지 강남 땅을 사전에 매수, 나중에 매각해 차익을 남겨 정치자금을 조성해 상납한 겁니다. 1970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강남 개발 예정 땅 25만 평을 배수해서 1년 뒤에 팔아가지고 20억 원의 차익. 이게 2003년 가치로 5천억 원. 지금 가치로 한 1조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돈은 1971년에 박정희가 DJ하고 붙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때 선거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이게 1970년대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손정모 교수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권에 나온 건데 이건 추정이 아니고 이 윤진우 이 양반이 이런 일을 벌였으니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 책임지고 감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로 몸통이 아니고 기설이니까. 그래 겁이 나서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 증거를 남겨놨던 거예요. 근데 이 윤진우 씨가 손종목 교수의 중학교 1년 후배인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995년인가 그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몽땅 손종목 교수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 사실인 거죠. 그렇죠? 가끔 이제 박정희 찬양자 중에 뭐 박정희는 청렴 결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니 저 서울시 도시계획 과장이면 개발 계획을 뻔히 알고 있는 실무 책임자잖아요. 어디가 개발될지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또 강남 좌파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강남은 보수의 아성인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혹은 90년대 초반까지는 강남은 한마디로 말해서 YS에 대한 지지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던 이었습니다. 자, 10대 11대 선거가 별 볼일 없고 이때는 뭐 저기 11대 때 1985년 이때 선거가 중요해요. 이때가 전두환이가 쿠데타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해금됐던 해금됐던 정치인들 좀 풀어주고 그때 치렀던 선거예요. 이때 보면 강남에서는 야당만 당선돼요. 이때는 중선거구제였단 말이에요. 한 선거구에 2명씩 당선되는 거. 근데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 비록 그때 민정당이 이중대라는 말을 들었지만 야당만 둘이 당선돼요. 13대 때가 통일민주당, 그렇죠? 14대 때가 통일국민당, 국민당도 보수 성향이라 하지만 이런 강남이 완전히 보수 일색이 된 건 1992년인가 YS의 3당 합당. 그 이후부터 강남의 보수의 본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강남은 왜냐하면 고학력의 셀러리맨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데가 강남이기 때문에 이들은 군사정권에 좀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서초구는 88년 이후에 강남구에서 분리가 됐으니까, 자, 보세요. 박찬조. 그렇잖아요. 무소속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14대 또 박찬조, 김동력이 때 민자당 된 건 3당 합당해서. 그 뒤로는 오직 국힘당의 전신당 판. 송파구는 조금 다르죠. 약간 온도차가 있죠. 그래서 쫙 보시면 알겠지만 13대 때는 평민당, 이거 DJ가 만든 당이잖아요. 14대 때는 민주당도 들어가고 15대 때는 그래서 송파구는 선거구가 3개 했던 적도 있고 4개 했던 적도 있던가 3개 했던가 3개 했던가 보면 송파병 쪽이 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신정당들이 좀 당선되는 경향을 보이죠. 송파구는 강남 3구라고 하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강남이 한국 부동산의 중심이 된 건 불과 20년 전, 길어봐야 25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의 강남이 된 건 시장 경제에 맡긴 결과가 아니라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자,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규제하니까 왜 시장 경제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들 비판들 많이 하는데 강남이 오늘날 강남이 된 건 스스로 큰 탓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서부축 발전론자니까 서부축과 경부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한중교육부모가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교육금 합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한국 아시아 교육 규모가 한국 북미 유럽 교육 규모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요즘 강북회기 나오죠? 전 세계적 경제 차원에서 보면 아시아 회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뭐 중국 때리기가 유행이라서 뭐 중국 곧 망한다, 분열된다, 뭐 그런 소리 하는 분 많던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근거도 없이 마구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무슨 강남 중심은 영원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부동산반 천동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강남의 전성기는 2005년, 2006년 버블세븐 시기라고 보고요. 그때 강남에 비해서 지금 강남은 위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남 중심설 때문에 마곡 초기에 뭐 까다로운 의견이 많았어요. 뭐 공항 주변 뭐 소음이니 어쩌고저쩌지만 핵심이 뭐냐면 강남 접근성이었어요. 마곡이 여기잖아요. 강남에서 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곡 까대는 사람 있지만 강남 접근성으로 까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요즘에. 왜냐하면 마곡은 독자적 업무단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김포, 검단, 김구선이 이제 강남 안 간다고 엄청나게 분개하는데 GTX가 아니라 GTX 하레비가 와도 강남 접근성에서는 남양주, 하남, 그죠? 남양주, 하남, 성남 절대 상대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파주나 일산 분들 GTX A를 통해서 강남으로 가게 됐다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고 굉장히들 고무되어 있는데 저는 뭐 GTX A 나중에 개설되거나 실제 결과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파주나 일산 부동산이 오르는 길은 남북 통일이 되거나 혹은 남북은 통일이 안 되더라도 현재 중국과 대만처럼 자유교역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파주나 일산 지역 부동산은 GTX 10개 들어오는 것보다 남북 자유교역, 남북 통일이 되면 GTX 10개 들어온 것보다 서너 배 더 오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